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회사 규모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제가 인사 담당자가 모여있는 그 공개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인사 담당자 분께서 그래도 또 문의를 좀 주셨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담당자 분께서 이런 직원 그 기본 예절 교육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카톡을 질문을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지금 이분은 이제 병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으신데 작은 병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이제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했을 때 병원 규모가 작았을 때 이제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 멤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좀 속된 말로, 대표님, 우리 병원장님을 함부로 대한다. 이런 거예요. 예, 좋지 않게 말해서 함부로 대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한 10여 년 정도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도 서너 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한 30명 이상 규모로 이제 발전을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형, 동생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좀 어느 일정 규모가 되는 병원의 병원장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좀 편하게 대한 거죠. 예, 편하게 대하면 그것도 사실 모습도 안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일단 좀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가지 사건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분께서 홍보 전단지를 좀 보고 오탈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 밑에 이제 담당자 팀장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이제 체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대뜸 이제 그 병원장실 문을 열고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참 안 좋게 보였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참 공감이 되면서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은 규모에 있었을 땐 참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정이 많으신 분인 가족처럼, 형, 동생, 이러면서 아니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지냈을 텐데, 규모가 늘다 보니 책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아쉬운 소리로, 야, 너희 이제 대표로 이제, 생각하고 깍듯이 모셔. 아닌 말로.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요청을 했을 땐, 밑에 사람도 서운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병원장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또 쉽게 꺼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라는 분은 스트레스를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고마웠던 마음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작았을 때, 그 규모가 작았을 때 그런 고마웠던 마음도 아직 남아있어서 선뜻 이런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분은 이걸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될까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좀 듣고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100%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좀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연을 보신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조직 자체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 자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라면 크게는 그런 거예요. 작은 규모였을 때 함께 일했던 그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대표님 자체가 아직 변화를 좀 준비할 그런 변화를 좀 할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어떤 가이드랄까? 행동을 해야 되는 가이드들이랄까? 아니면 변화에 따른 좀 룰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대뜸 그냥 이제 체계를 좀 잡아야겠어. 너 이제 대표로 이제 좀 모시고 깍듯이 좀 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좀 바뀌었네. 밑에 분들이 이제 뭐 팀장급들 같이 이제 작은 규모에 있었던 그때 일했던 팀장급들이 뭐 그걸 사람이 바뀌었네. 변했네. 뭐 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못할지언정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조금 네거티브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제안을 좀 드린 거는 결국은 그래요. 구성원들이 좀 다 모여서 좀 공감하고 현재 변화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인 상태에서 현재 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했던 거 다 이해하지만 체계를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목적성을 일단 공유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좀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인 거예요. 합의. 합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체계를 세워야 될 것 같아.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호칭은 요렇게 부르고요. 직급 간에 이제 뭐 요렇게 좀 태도를 좀 바꿔주고요. 이런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모여서. 그러면 어쨌든 아까 같이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게 흐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병원은 좀 수평적 조직 문화가 어울리는가 아니면 수직적 조직 문화가 좀 어울리는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워낙 그전에는 좀 이제 두서없이 같이 잘 어울렸으니까 그래도 좀 편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체계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이 되면 좀 수평적 조직 문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같이 좀 합의를 하면 구성원들도 알 거 아니에요. 느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예를 들어 팀장급 아닌 그 밑에 직원들도 팀장이 좀 대표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했던 조그만 회사일 때 일했던 그 팀장들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개선 의지도 사실 생길 거고 그럼 우리가 과연 지향하는 게 뭔가를 일단 같이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면 이제 그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시행착오를 좀 겪을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평적인 게 좋은지 수익적인 게 좋은지 대충 이제 감은 오는데 이게 우리한테 맞느냐라는 거죠. 뭔가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이걸 겪는 시간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 시행착오를 일방적으로 막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겪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직적 조직 문화를 만들자. 그러려면 뭐 직급 상관에서 이렇게 좀 호칭을 요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업무 지시를 요렇게 하고 요런 룰을 만들 거 아니에요. 룰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룰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동의한 룰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움직여 나가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좀 윗분들이 사실 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왜냐하면 불편해요.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기존에는 뭐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팀장도 부르고요. 아니면 팀장 밑에 부하 직원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룰을 정한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은 팀장을 통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이런 룰을 정한 거예요. 룰을 정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팀장이 외근을 나갔어요. 근데 그 대표님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근데 팀장이 없으니까 부하직을 바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어떻게 뭐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것은 일단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어느 시점에 이게 조금 단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걸 위해서 대표님께서 깨버리면 예전 상태로 회귀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일단 그 위에 관리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표분들 윗분들이 합의된 룰은 일단 합의된 룰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 단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이제 불편한 점, 운영 중에서 좀 불편한 점들은 좀 메모를 해놓으시든지 불편한 점 해놨다가 재합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수반이 되면 그에 맞는 그 조직의 여기서는 이제 병원이죠. 그 병원에 맞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점진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간 다음에 이제 교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절 교육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연에서 나왔던 그 지금 담당 그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분께서 이제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더 예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대화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면, 좀 그 조직의 현재 그 성장 속도에 맞춰서 구성원들의 어떤 태도나 인성 부분이 좀 더 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조직 분위기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규모가 지금 병원이라 좀 작아서 제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초기에 멤버들 작은 병원일 때 그 멤버들을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가자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다 참여를 시켜서 구성원들 다 참여를 시켜서 합의를 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좀 저항이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해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